생각나는 게 리플렉션 할 때 자바 수업 시간에 프락시가 다이나믹 프락시 돼서 잠깐 설명을 했었죠. 걔도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걔는 인터페이스 하는 일이 똑같은데 부가적으로 뭔가 할 수가 있었죠. 메소드 콜하고 앞뒤로 뭔가 뭐 로깅을 남긴다든가 트랜잭션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JMX 같은 경우에는 그 앞뒤로 뭐 이렇게 JMX 리모트라고 할 수 있는데 리모트 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RMI 콜을 할 수 있는 거죠. 인터페이스는 똑같은데 알아서 그냥 자기가 리모트 콜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로컬에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프락시란 거죠. 자, 그러니까 브릿지는 뭔가를 이어주는 건데 브릿지는 이제 어떠한 데 사용되는 거냐면은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나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보통 나누잖아요. 이게 인터페이스나 임플리멘테이션 나눠가지고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이제 서브 클래싱 해가지고 쓰는 게 이제 OOP, 그러니까 O 랭귀지의 기본적인로 이게 인터페이스나 임플리멘테이션을 그 구분해서 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까지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앱스트랙트 팩토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써왔잖아요. 이렇게 패턴들에서 활용해 왔는데 마찬가지인데 브릿지는 랭귀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터페이스와 임플리멘테이션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실제 뭘 얘기하는지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부 다 언뜻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코레이터는 뭔가 장식을 하는 거죠. 뭐 할 때 쓰이냐 하면은 음, 네, 데코레이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컴포넌트를 쭉 그리는데 컴포넌트에 뭐 특징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어떤 게 있냐면은 그뭐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뭐 스크롤바를 단다거나 똑같은 이제 컴포넌트인데 스크롤바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보더 경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보도도 있고 뭐 타이틀바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예쁘게 치장을 한다거나 그야말로 장식에 데코레이션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데코레이트 패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는 그 컴포넌트 혹은 오브젝트의 기본 기능들은 손을 안 대고 약간 추가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데코레이트라고 합니다. 컴파짓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컴파짓이죠. 컴포지션을 하는 겁니다. 컴포지션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윈도우 시스템에서 많이 쓰는 건데 윈도우 시스템에서 이게 사각형으로 생긴 건 다 윈도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위젯이라고도 하고 윈도우라고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사각형으로 생겼죠. 다 렉탱글로 구분되잖아요. 실제 요즘 뭐 이렇게 렉탱글이 아닌 게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렉탱글에서 약간 이제 속이는 거죠. 디시빙 하는 거고 원래는 다 렉탱글인 거죠. 어쨌든 그런 렉탱글인데 렉탱글 안에 이렇게 윈도우가 이렇게 패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이 안에다 지금 뭐 이것도 하나의 윈도우고 여기 버튼이 하나 더 붙었다. 버튼도 하나 윈도우인데 버튼이 더 붙은 거 이거 자체도 윈도우죠. 그리고 이게 막 텍스트 바라 그러면 텍스트 필드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윈도우고 이게 다 윈도우라는 거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윈도우를 포함하는 윈도우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컴파짓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얘 자체도 하나의 컴포넌트처럼 또 다른 데에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또 다른 데 그림 되게 이상하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컴파짓 이런데 자주 사용되는 패턴을 가지고 컴파짓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자, 플라이웨이스는 뭐냐 하면은, 플라이웨이스는 그 옛날에 진짜 그,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뭐 권투할 때 우리나라가 그 이름을 날리던 그 플라이급을 얘기하는 건데, 그 옛날에 장정구 뭐 세계 챔피언 중에 다 항상 우리 그 한국에서 무슨 세계 챔피언 나오면 복싱은 다 플라이급이었고 그 외에 조금 더 가벼운 라이트 플라이급이 또 있었고 하여튼 뭐 그런 거였는데 이 플라이웨이트라는 이 패턴은 뭐 하는 거냐면은 굉장히 오브젝트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오브젝트 너무 짜잘구리한 오브젝트 너무 많은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뭔가 리유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이피션시 때문에 안 그러면은 뭐 너무 메모리가 많이 사용되고 메모리 많이 사용돼서 성능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경우에 그것들을 뭐 예를 들면 오브젝트 풀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사용하기 위한 거, 그 효율적인 어떤 패턴을 찾는 게 바로 그 오브젝트 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플라이웨이즈. 그리고 포사드는 이게 어떤 그 굉장히 큰 문이라 그러죠. 정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뭐 대리석으로 된 아주 큰 문을 가지고 포사드라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앞단에서 뭔가 해주는 거죠. 현관 같은 건데 앞단에서 뭔가 반드시 현관을 거쳐야만 들어가도록 되잖아요. 뭐 물론 담 넘어서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그런 케이스를 제외한다면은 현관을 통해서 반드시 가도록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이 집안 안에 그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현관을 통해서만 요청을 해라. 현관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 가지고 포사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포사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고 뭐 아주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좀 심플합니다. 전번에 첫째 날에 디자인 패턴 첫째 날에서 포사드에 대해서 잠깐 그, 오브젝트에 리스판시빌리티를 주는 이유로 약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 포사드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그랬는데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앞단에서 한 놈이 가로채서 모든 걸 이놈을 통해서 넘어오도록 한다 할 때 프론트 컨트롤러라는 것을 앞에 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이제 각각의 그 7가지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인터페이스가 안 맞을 때 기능은 사실 거의 똑같은데 인터페이스가 안 맞을 때 그야말로 한 번 더 랩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인터페이스를 맞추기 위한 래퍼를 바로 어댑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인터페이스가 안 맞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조금 더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건 뭐 당연하겠죠. 내가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쓰려고 하는데 기능은 거의 다 똑같은데 나하고 딱 시그너처가 안 맞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하이라키 있을 거잖아요. 어떤 상속 구조에 그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강제로 끼운다는 건 불가능하잖아. 대부분 경우에. 그러면 코드 수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플렉시빌리티만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래퍼를 통해서 어댑터를 통해서 이것을 맞출 수 있도록 어댑터만 맞추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같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 정의하지 않고 그 이미 존재하는 인터페이스를 맞춰주는 걸 어댑터라고 부른다. 그리고 래퍼 패턴이라고도 불린다는 거죠. 자, 어댑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여기 이제 어댑터랑 어댑티가 있습니다. 어댑터가 어댑티가 이미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내가 맞춰야 되는 뭐 근데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댑티를 쓰고 싶은 건데 그죠? 그 얘는 메소드 이름이 스페시픽 리퀘스트예요. 스페시픽 리퀘스트. 내가 원하는 건 리퀘스트인데 막 짜증이 나는 순간이죠. 그러한 걸 하는데 얘가 어댑터가 어댑티를 상속해서 그리고 타겟도 상속해서 여기서 보면 멀티플 이너리턴스니까 자바랑은 좀 다르죠. 자바에서는 얘가 인터페이스면 되겠죠. 얘는 클래스고 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자바에서도 얘를 삐딱하니까 얘가 인터페이스면은
멀티플 이네이턴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클래스로는 얘 하나만 생성하고 얘는 인터페이스로 임플리멘트를 하면 효과는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어댑터가 타겟 리퀘스트의 실제 바디가 얘가 상수를 받았으니까 같은 객체고 스페시픽 리퀘스트를 콜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어댑터가 지금 그 클라이언트가 지금 호출하고 있는 게 뭐죠? 클라이언트 직접 호출하는 객체는 뭐죠? 어? 클라이언트가 지금 누구로 호출하죠? 타겟이 아니라 어댑터죠. 그러니까 이거 다이어그램을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타겟에 대한 레퍼런스 갖고 있어야 된다, 타겟이라는 것은. 그런데 타겟이라는 건 멤버 필드로 갖고 있는 멤버 필드로, 클라이언트가 멤버 필드로 타겟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타겟이라는 객체는 실제로는 뉴 어댑터죠. 어댑터 오브젝트죠. 예? 어댑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콜하는 거예요. 실제로 콜되는 거는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쓰는 데 있지만 실제로 콜되는 이겁니다, 이거. 그죠? 이걸 이해 못하면 전혀 이때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코드 프래그먼트 라테는 주석이라 했죠. 그냥 아무 주석이나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실제 구현 내용을 좀 쓰는 거고요. 리퀘스트가 실제로 얘를 상수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시픽 리퀘스트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를 똑같은 건데 얘는 이제 오브젝트 패턴을 쓴 거거든요. 상수 구조를 안 썼어요. 자바에서는 이게 훨씬 더 쉬운데 멀티플 이네리턴스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댑터가 그냥 타겟을 임플리멘트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댑티란 멤버 필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멤버 필드에서 어댑티.스페시픽 리퀘스트를 콜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앞에 거랑 똑같죠? 똑같은데 상속 구조를 쓰느냐, 상속 구조를 쓰게 되면 클래스 스코프이라 할거 아니면 오브젝트 스코프이라 할거. 오브젝트 스코프의 장점은 런타임에서 이걸 뉴 어댑티를 만들면 되니까 어댑티 만들 때 어떤 뭐 어댑티를 변경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고, 자바에서는 클래스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클래스 로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건 좀 이제 귀찮은 일이죠. 이거는 이제 그 클래스 스코프를 가진 어댑터의 어떤 예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클라이언트는 constraint variable을 원하고 어떤 경우는 state variable이라는 어떤 그 타입을 원해요. 근데 둘 다 이런 타입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둘 다 있는데 어느 쪽도 만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둘 다 상수를 해요. 이게 자바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바에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이쪽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얘는 얘의 기능을 쓰고 싶은데 얘를 통해서 쓰는 거죠. 얘의 경우에는 그 얘의 기능을 쓰고 싶은데 얘를 통해서 콜을 하게 되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자바랑 안 맞아서 아마 직관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C++에서 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바랑 안 맞는 경우는 잘 없는데 멀티플 이네이턴스 나오면 조금 안 맞습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 스코프의 실제 어댑터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 드로잉 에디터가 클라이언트죠. 드로잉 에디터가 클라이언트고 얘가 실제로 원하는 건 쉐입이라는 건데 나는 어떤 모양에 대해서 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필요한 API가 렉탱글이죠. 내가 차지하는 렉탱글을 좌표를 알고 싶다. XY랑 width, height 이거 정보를 갖고 오고 싶다는 거고, 그리고 얘에 대해서 어떤 뭐 처리를 할 수 있는 manipulate라는 공통된 객체를 가지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